사람이 무슨 배가 고프면 허겁지겁 뭘 먹잖아요. 그죠? 먹게 되다 보면은 그게 뭐 위주로 가요? 탄수화물 위주로 간다고. 급하게 젓가락을, 숟가락을 손으로 가는 게 뭡니까? 밥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는다, 이거, 일단. 안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은 식탁에 순서를 정해놔요. 네. 처음에 여기에 과일을, 제일 왼쪽 접시는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시는 야채예요. 세 번째 접시는 생선이나, 단백질 쪽, 그지? 소고기나 무슨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단백질 쪽. 네.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쪽. 이렇게 접시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요. 그러면 뭐부터 먹을 것 같아요? 가장 왼쪽부터 그렇죠. 먹을 것 같아요. 제일 왼쪽에 네. 뭐가 있어요? 과일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 배가 고프면요, 혈당이 낮아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일은 당류잖아요. 그 당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과일에는 예를 들어서 과일도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최하로 두 가지, 세 가지.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게 사과. 요즘 같으면 이제 토마토 무슨 또 뭐죠? 참외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요즘 그래 제철에 나오는 거. 요즘 제일 많은 게 사과, 토마토 무슨 참외 이런 것들인데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기본이 사과하고 방울토마토가 기본이에요. 사과랑 토마토. 네, 사과하고 방울토마토요. 왜냐하면 토마토가 큰 건 잘라 먹기 힘들잖아요. 방울토마토는 그냥 주스 먹으면 되잖아요. 그 방울토마토 한 10개 먹어요. 그냥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먹어요. 그래, 그거 좀 먹고 나면 조금 기운이 낮아요. 당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배고픈 거하고는 당하고 관계가 없죠. 왜가 배가 고프냐면 위가 비면은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뭘 먹냐? 야채를 먹어요. 셀룰로즈를 넣는단 말이에요. 칼로리가 없는 쓰레기를 집어넣어가 배를 채워주면은 이 위는 좀 바보스러워 가지고 뭐가 들어오면은 그냥 배부르다 그래요. 칼로리는 없어도 그러면 채소를 집어넣으면은 배가 이제 불러져요. 그래서 셀룰로즈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고픈 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을 합성해야 되는데 단백질에 대한 반응이 나이가 들면 늦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그것도 단백질이 많은 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닭가슴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을 아침에 무조건 120g 먹어요. 120g. 네, 기준으로 보통 한 100g 먹어요. 100g. 그래 그걸 먹고 그러고도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정도 먹으면 밥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먹기는 먹죠. 근데 그 밥도 쌀밥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밥은 뭐냐면은 5곡밥, 10곡밥이에요. 5가지, 10가지 썩는데 쌀은 백미는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현미가 있죠. 그러니까 현미, 콩, 귀리, 수수 이런 걸 섞어서 한 5가지에서 10가지를 섞어서 밥을 하는데 한 숟가락, 2숟가락 먹어요. 밥은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한 숟가락 아니면 2숟가락 먹어요. 그래도, 그래 먹어도 하루에 한 2000칼로리 먹어요. 하루에 2000칼로리요? 1800에서 2000 정도 먹어요. 그래 먹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흰 밥은 난 과거 10년 동안에 하얀 밥이라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죠. 자, 우리가 우선 나이가 들면요, 기능이 약해지니까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위에 부담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되죠. 네. 많이 가면 위에 부담이 되잖아요. 네. 적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 입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많이 씹어야 되는데, 씹는 것에 가장 지장이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첫째, 국물 있는 게. 그거는 안 씹어도. 안 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이다, 탕이다, 이거는 일체 안 먹어요. 왜냐면 그걸 씹을 수가 없잖아요. 또 쌀밥도 마찬가지. 쌀밥은 씹을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씹기 위해서 현미를 먹는다 이거예요. 영양이다 이런 건 둘째 치고 우선 씹지 않고 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모든 음식은. 그러니까 뭐든지 씹어라 이거 씹어 죽을 때까지 씹어 그냥 100번이고 50번이고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그러면 씹을 수 없는 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지. 그 씹을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동, 라면, 그 다음에 곰탕, 설렁탕, 그죠? 찌개. 네. 그 다음에 쌀밥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우동이나 라면, 면류나 쌀밥이나 그런 것은 그래도 음식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뭘 하냐? 숟가락을 쓰지 말아라.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국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그 먹습니다. 우동이 나오면 우동 건더기만 먹고 국이 나오면 국 건더기만 먹는 거예요. 국물을 안 먹는 거지. 곰탕이 나오면은 어떻게 먹어요? 젓가락만 먹는다 이거. 젓가락으로. 네. 곰탕을 젓가락으로 먹으면은 그냥 고기만 몇 개 먹다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시킨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예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것은? 숟가락이 있으면 안 씹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씹으려면 젓가락으로 갖다 넣어야 씹는다 이거지. 네. 너무 좋은 습관이에요. 첫 번째로 그런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침에 닭가슴살을 충분히 많이 100g 정도 드시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씹을 수 있는 것만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락만 사용해서 먹는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영양 밸런스가 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이 탄수화물을 60% 정도 먹어요. 네. 근데 나는 그 50% 이내로 제한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대부분 한 15% 정도밖에 안 먹어요. 네. 그 나는 최하로 25%에서 30% 먹어요, 단백질을. 25에 30%? 네. 그러다 보면 지방은 먹을 게 20%밖에 안 나오죠. 네. 근데 보통 보면 지방을 30%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어디로 가요? 아랫배로 가잖아요. 나는 아랫배로까지 내려갈 지방이 없어요. 그게 내가 먹는 지방은 세포막으로 다 가고 일상생활로 들어가 버리지 아랫배로 갈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랫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지방이 안 살고 나는 서울에 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아랫배가 나온 건 아니에요. 지방질.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요. 이 몸에 수분이 줄어요. 그리고 이 수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해도 잘 못 느낀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운동하던 항상 이 물을 들고 다녀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잘 먹잖아, 이렇게. 네. 나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벌써 이거 하나 먹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점심 때 다니면서 또 하나 먹어요. 오후에 헬스클럽이나 어디 가서 운동하면서 또 하나 먹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는 보통 2개 먹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 먹고 단백질 보충제를 타서 또 하나 먹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이게 4개 먹어요. 생수를. 물 4개. 네, 이거 뭐 커피 먹는 거, 국 먹는 거 하고 다른 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먹으려면 국을 먹으면 못 먹어요. 그래서 아까 왜 또 국을 안 먹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국을 먹으면요 배가 불러서 생수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4개 먹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술도 안 먹게 되고 아이스 커피도 안 먹게 되고 설렁탕 곰탕도 안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려다 보니까 입으로 열심히 씹어야 되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체육관에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책을 쓰고 다음 달에 출간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 무슨 말을 썼냐면은,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플랜 B. 네. 우리가 초창기의 삶이 플랜 A라 치자. 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생은 플랜 B란 말이야. 그럼 내 플랜 B가 뭔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했으면 나는 지금은 뭐냐. 아니면 내가 교수를 했으면 나는 지금은 뭐냐. 내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은퇴했으면 지금은 뭐냐. 그럼 나는 내 앞으로 인생은 뭐다 하는 나름대로의 뭐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 뭐가 없으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산보를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는 매일 등산을 할 거야 라든가 뭔가 나름대로의 하나의 타켓스가 있으면 거기에 몰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일 1km씩 조깅을 한다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머지 반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타켓가 있으면 된다. 그럼 그 타켓을 향해서 재밌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무언가 타겟이 그렇죠. 있는 게 그게 플랜 B다 이거예요. 플랜 B.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또 플랜 B를 찾아야지. 네. 찾는 과정도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플랜 B는 또 있어요. 자기 내재되어 있는 플랜 B가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사람이 지루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의욕이 없어지죠.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플랜 B를 찾아라.